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2017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저희 클릭 베스트 컷과 함께 지난 한 주의 소식들 정리해 보시죠.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한 주 이렇게 매주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도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첫 사진은 약간 좀 기분 좋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기분 좋은 사진 과연 어떤 사진일지 클릭 베스트 컷 얼른 첫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굉장히 귀한 손님이죠. 네. 황새 사진이네요. 이 둘이 같이 마주보고 있고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친 거 보니까 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뭐 궁금하실 텐데 먼저 그 장소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강릉 남대천인데 지난 19일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제 강릉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남대천에서 지난 13일부터 환경부 멸종 위기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2마리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그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마리의 황새가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마주보고 있어요. 네, 부리를 사진에 안 나오지만 부리를 비비고 사냥한 먹이를 이렇게 주고받거나 해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해서 부부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종인 철새, 황새 전 세계적으로 2,5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로도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와 복원에 나설 정도로 희귀 철새이자 길조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잘 살펴보시면 그 왼쪽에 보이는 황새 발목에 뭔가가 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네, 모습이 그러게요. 보일 거예요. 예. 그 조사 결과 이 황새는 작년 5월 일본에서 태어나 같은 해 7월에 방사된 수컷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방사 후 한동안 이제 행방이 묘연했다가 이번에 강릉에서 이제 관찰이 된 거죠. 네, 일본에서 이 황새 이름을 스스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황새가 8년 만에 강릉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 일주일 가까이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머무니까 강릉시에서는 남대천이 황새 겨울철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새는 남대천 얕은 물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숭어를 잡아먹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황새 서식지는 청정한 환경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이 담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진인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저녁 그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날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측근들과 함께 생일 축하와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이 전 대통령에게 한 시민이 갑자기 그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사진을 설명하자면 그 경호원들에게 이제 제압당해서 끌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그 송년 모임이 열리는 식당 입구에는 시민 한 10여 명이 적폐원용 범죄 집단이라고 적힌 그 피켓을 들고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중 한 시민이 욕설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경호원이 이게 제지하는 소동이 좀 빚어진 거죠. 이날 이 송년 모임에 과연 몇 명이 참석했느냐 이것도 이 전 대통령의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정확히는 한 4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한 번 더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보면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누시죠. 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이재호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난 18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년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 한 음식점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취재진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그 매년 이제 트리플 크라운 데이를 맞아서 사실은 12월 19일이 트리플 크라운 데이인데 이날 하루 전에 어쨌든 기념을 해서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송년 모임인데 그 트리플 크라운 데이가 뭐냐 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 12월 19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그다음에 2007년 대선 승리를 이제 말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12월 19일이 또 연합뉴스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뭐 하루가 부딪히자면 저의 둘째 아들 생일이기도 합니다. 와, 어쨌든 많은 그런 의미가 것을 있는 날이네요. 기념해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만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참 걱정이 많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서 자신을 겨냥해서 진행되는 검찰의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 수사를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께 내년 한 해에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서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스 이제 실소유주 의혹에 뭐 그걸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면 이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식사 자리에서는 지금 나라 안팎이 어려우니까 새해에는 정파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건배를 제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날 송년 모임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자르고 술잔이 오가는 등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축하 모임이 벌어지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는 이명박을 구속하라라는 외침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일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는데 이 두 분이 좀 대조적인 표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인지라 그렇게 됐는데 네,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이제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일정 협의 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제 개회했다고 이제 예. 항의를 할 때 옆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 한 잔을 누구한테 건네는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표정이죠. 그렇죠. 뭐 네,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운영이 시작 전부터 아니나 다를까 참 여야의 많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파행은 이제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운영이 소집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뭐 일촉즉발로 시작이 됐는데 애초 이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 자체는 그 실력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 그 박수석 부대표는 참석을 해서 항의한 다음에 퇴장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수석 부대표하고 한국당 신임 원내 지도부 사이에 거친 설전이 이제 한 30분 오가면서 실랑이가 이어진 거죠. 박수석 부대표는 이제 운영위만큼은 최대한 이견을 좁혀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해야 돌아가는 것인데 운영위부터 싸우면 모든 상임위가 극한 대립으로 돌아간다면서 마지막 항의 발언을 마치고 30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한 채 그래서 이제 운영위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승계와 관련해서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정우택 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교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 구도 안에 그림자 하나가 보여요. 이 남성 누군지 궁금한데 참 구도가 좀 인상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주인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 20일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뭐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 바른정당과 합당안을 제시하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그림자가 이제 그 국회 안 대표의 그림자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국회 심벌에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 주인공이 사람보다 그림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뭐 사진 기자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저희 김현태 기자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센스가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안철수 대표 거듭된 통합 논의로 인해서 계속 내분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그 당의 진로를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 위한 의원총회를 불과 3시간 앞두고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직을 걸고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안 대표의 그 통합론을 두고 당내에서는 그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 안 대표가 대표직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씩 언급이 됐는데 막상 안 대표가 두 사안을 연계해서 전격적으로 카드를 던지자
주변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하는 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전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예. 네. 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입니다. 큰 결단을 할 때마다 매는 이 넥타이, 초록색 넥타이, 네, 이날도 맸었네요. 네. 지난 20일 이제 정론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당안을 제시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습인데 통합 반대파들을 겨냥해서는 구태 정치라고 언급하는 등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그동안 정치 인생에서 한간의 예상을 깨고 여러 차례 던졌던 정면 돌파 카드,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정치권 상상은 정면 돌파 카드 되게 중요한 건데 처음 정치권의 모습을 드러낸 2011년 안 대표는 이제 서울시장과 그 보궐선거 경선에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이제 뭐 신선한 충격을 좀 안겼죠. 그래서 예. 이를 기반으로 안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새 정치를 앞세워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화를 선언하면서 이제 새 정치연합 창당을 추진한 모습도 보였었죠. 정점은 이제 작년 4.13 총선 때 보여준 녹색 돌풍이었습니다. 그쵸. 당시 안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도 안 대표 외 추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또 비례대표에서도 약진했죠. 예. 그래서 이제 3당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으면서 다당제 탄생을 알렸는데요. 당내에서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불거졌지만 안 대표는 끝까지 자강론을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성과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번 통합론이야말로 향후 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명운까지 좌우할 수 있는 최대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면 돌파를 위한 묘수가 될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죠. 네. 구속된 지 사흘 만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송차에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그 서울 그 지검에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이제 포승줄로 묶인 뭐 이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려서 앞으로 이제 모은 모습이었죠. 네, 우병우 전 수석,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에 5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또 3차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끝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엔 마지막으로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제 검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그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그 혐의에 관해서 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작년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네. 황제 소환이라는 그쵸. 논란이 일기도 이제 했었죠. 근데 우 전 수석은 이제 박근혜 정부 그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시에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서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과학계, 교육계도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이제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이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연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총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친 후에 내년 초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입니다. 풍선이 팔과
일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난 17일 이탈리아 바티칸 바오르 6세울에서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제 축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했던 그 숫자 81 모양의 그 풍선을 들고 있는 거죠. 네. 숫자 8과 1에는 뭐 바로 이제 18이 아니고 81라는 교황의 나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네. 이날 그 성 베드로 광장에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2만 5천여 명의 어린이 순례단이 모여서 교황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교황은 산타마르타 자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황의 81세 생일에 케이크가 아니라 다른 음식이 등장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음식이었나요? 그래서 뭐 여기에 준비한 건 아니고 사진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보시죠. 아, 생일 케이크 대신에 이거 피자인 거죠? 네. 피자에 초를 꽂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불고 있네요. 네. 그 81번째 생일 축하 행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생일 축하 피자에 꽂힌 촛불을 끄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일 케이크 대신 등장한 것이 길이 4m의 거대한 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뭔가 길이가 예사롭지 거의 않더라고요. 엎어져 있는, 예. 그 남미 출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이태리 못지않은 그 피자 사랑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교황이 되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전처럼 부담 없이 피자를 먹으러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 없이 피자 드셨겠는데요. 예. 이 생일 피자는 이제 교황이 봉사차 방문한 산타마르타 자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것이죠. 어린이들을 준 거군요. 그래도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네. 본인이 좀 드시기도 싶었겠죠. 그래서 근데 교황은 이제 촛불을 끈 후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피자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교황을 위해 준비된 이 길이 4m의 특별한 피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란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관련 트리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트리라고 하기엔 좀 많이 엉성한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딘가요? 지난 19일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그 베네치아 광장입니다. 근데 이곳에 설치된 로마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시는 것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네. 채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앙상한데요. 네. 거리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등 도시 인프라의 총체적 난국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또 하나의 이제 좀 약간 굴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좀 더해졌는데 높이 21m 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이 되기도 전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볼품 없는 모습 때문에 그런 굴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이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또 이렇게 황량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 당국에서도 이제 트리의 생명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때이른 죽음을 선언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그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에서 공수된 이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가 설치 당시부터 좀 빈약한 모습으로 있어서 그 시민들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 시민들은 또 이렇게 되니까 즉각 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로마를 대표하는 그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머리, 앙상이 예. 등의 좀 굴욕적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나무를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데 48,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00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인 나무 거잖아요. 하나에 큰 예산입니다. 그걸 투입한 그 시 당국에 대한 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그 전방위적인 불만과 조롱이 쇄도하자 그 로마 시장은 급기야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주요 소비자 단체에서는 로마시가 죽은 나무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 시민들의 세금을 잘못 썼다며 시 당국을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화로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들로 도시 곳곳을 단장한 이탈리아 제2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밀라노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